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 그리고 권력의 가장 은밀한 곳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권력의 가장 높은 곳, 그 눈부신 정점에서 벌어지는 기이하고 섬뜩한 일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의 정교한 개입일까요? 정치인의 넥타이 색깔 하나, 영부인의 옷차림 하나에 국가의 운명을 건 주술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가벼운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숨겨진 문화와 역사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는 무속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유력 정치인 부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와 그 속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비밀들을 무속적 관점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한 유력 정치인의 아내가 유독 흰 옷만을 고집하는 모습에 대해 저명한 한 여성 무속인에게 그 의미를 묻는 질문이 쇄도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 사안을 깊이 들여다본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무속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단언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무속 세계에서 할머니 신, 특히 조상대대로 집안의 번창과 안녕을 돌보는 불사 할머니와 같은 신령이 앞장서는 경우 그 신령의 보호를 받는 대리인이나 신도에게 흰색 옷을 입도록 명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에 따른 의복 선택이 아닙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방패막이자 살아 움직이는 부적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 권력을 꿈꾸는 정치인의 아내가 애군을 막는 부적을 대놓고 지니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공식 석상에서 우연히 부적이 노출되기라도 한다면 대통령 부인이 부적을 들고 다닌다는 구설에 휘말리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는 곧바로 정치적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며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따라서 무속인들은 이러한 위험을 피하면서도 효험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특정 색상의 옷을 입으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선 그 여성의 경우는 그것이 바로 흰색이었다는 분석입니다. 흰색은 무속에서 가장 맑고 순수한 기운을 상징하며 동시에 모든 부정한 것을 막아내는 강력한 방어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무속인이 큰 굿을 마친 후 오방기를 뽑았을 때 모든 애군이 소멸되고 일이 깨끗하게 해결되었음을 상징하는 흰색 기가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더 나아가 깊은 산의 주관자인 산신의 세계에서 흰 호랑이, 즉 백호가 산신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현신으로 여겨지듯 흰색은 신성함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녀가 고집스럽게 흰색 옷만을 입는 행위에는 여러 겹의 주술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온갖 구설과 공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둘째, 남편을 모든 정치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며, 마지막으로 현재의 지위를 잃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려는, 즉 탄핵과 같은 비극적 결말을 피하려는 간절한 염원이 담긴 고도의 주술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듣고 보니 최근에 있었던 또 다른 논란 역시 예사롭지 않게 다가옵니다. 베트남에서 방한한 고위급 인사의 부인에게 한복을 선물하는 자리에서 그녀가 보인 행동은 단순한 외교적 결례를 넘어 치밀하게 계산된 무속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 자신은 흰색과 분홍색이 화사하게 어우러진 누가 보아도 주인공의 옷인 한복을 입었습니다. 반면 귀한 손님에게는 초록색 계열의 한복을 입혔는데 그 형태와 색감이 마치 한국의 역사 드라마에 등장하는 상궁의 옷과 흡사했다는 것입니다. 상궁은 왕과 왕비를 보좌하는 궁녀들 중 가장 높은 직급이지만
어디까지나 주인을 섬기는 신하의 신분입니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무속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만약 그 베트남 인사가 한국 드라마의 열렬한 팬이라면 자신이 입은 옷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즉시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란색이나 녹색 계열은 전통적으로 주인을 보좌하는 신하의 색으로 여겨집니다. 자신은 주인의 색인 흰색을 입고 손님에게는 신하의 옷을 입힌 것은 의도적으로 상대를 아래로 보고 망신을 주려는 행위이자 국가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국제적인 망신이라는 것입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 정치인 측은 국민임명식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행사를 개최했는데 그 무대 장치가 또다시 무속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거대한 원형 무대를 설치하고 그 테두리를 따라 흰옷을 입은 사람들을 병풍처럼 쭉 둘러앉힌 모습이 고대 왕의 즉위식이나 신성한 제사를 지내는 종교의식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역대 어느 지도자도 국민을 동원해 스스로를 위한 대관식을 치르고 원형 재단의 사람들을 둘러세우는 듯한 기이한 행사를 연 적은 없었습니다. 이는 마치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고 주변인들을 신하나 신녀처럼 도열시키는 모습과 흡사하여 보는 이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기이하고 오만한 행동의 근원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한 무속 전문가는 그 시작점을 무당의 예언에서 찾습니다. 그녀가 무당집을 찾아가 점을 봤을 것이 100% 확실하며 그곳에서 당신은 대통령 영부인이 될 팔자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 예언을 철석같이 믿게 된 순간부터 그녀는 스스로를 이미 영부인이라 여기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모든 오만과 독선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조선시대의 왕비인 중전마마로 여기게 되니 해경궁이라는 해괴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졌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확답을 듣는 순간 그녀의 자만심은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 결과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스스로 영부인 행세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자초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남편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고 말았다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처럼 한 유력 정치인 부부를 둘러싼 무속 논란은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과 합리성이 지배하는 시대에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는 인물의 언행이 이토록 비과학적이고 전근대적인 논란에 휩싸이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불확실성의 시대의 권력자들이 영적인 세계에 의지하려는 심리는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현대그룹을 창업한 고 정주영 회장조차 곁에 3명의 전문가를 두고 한 명에게는 땅의 기운을, 다른 한 명에게는 사업의 길을, 또 다른 한 명에게는 집안의 대소사를 맡겼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적인 영역을 넘어 공적인 영역을 침범하고 국정 운영의 합리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수준에 이른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한 저명한 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의 모든 행보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운명과 직결되는 공적인 행위입니다. 개인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무속적 방법에 의존하는 것은 스스로 그릇이 자금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사사로운 믿음이나 주술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 즉 민심을 겸허히 받들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마땅합니다. 흰옷으로 잠시 애군을 가릴 수는 있겠지만 한번 돌아선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그 어떤 값비싼 부적으로도 결코 막을 수 없는 법입니다. 권력과 믿음, 공적인 책임과 사적인 신념의 경계.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